자, 돌고 도는 육식갑자. 아유, 자꾸 맨날 자 이러고 하네. 하여튼, 돌고 도는 육식갑자 51번째. 갑인일주입니다. 야, 갑인일주 누가 기다리시고 있네. 내가 진짜 지난번에도 누가 댓글에다가 언제 올라오나요? 이러셨는데, 네, 드디어 51번 갑인일주 왔습니다. 그냥 나무죠. 나무의 극강. 큰 아름드리 나무. 제일 보기 쉬운 게 어딨냐? 저기 산에 올라가다 보면 혼자 이렇게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뿅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그걸 보면 딱, 아, 갑인이구나. 그냥 혼자 독야청청 해야 돼, 갑인. 그리고 목의 끝판왕이니까 무조건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난 자라야 돼. 위로, 끝까지.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인이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갑인일주 관련돼서 이제 고전을 막 보면 나오는 게, 결혼을 하면 결혼 생활이 어렵고, 누구랑 뭐 같이 동업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갑 중에 갑. 나를 따르라. 그냥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 부부? 아니, 뭐 순종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 예를 들어서, 뭐, 갑목에게 순종하는, 갑인에게 순종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을묘일주인데, 풀따구리, 우리 덩쿨.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나무들이, 덩쿨이 자기를 타고 올라가서 같이 성장하고, 나에게 맞춰주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계속 세월이 오래돼서 지속되다 보면, 질식사 합니다. 질식사. 덩쿨이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큰 나무가 숨이 막혀 죽는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저 산에 가가지고, 큰 나무가 막 이렇게 덩쿨이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큰 나무가 고사해서 죽어요. 왜 죽냐면, 뭐 거기에 뭐 뿌리를 그쪽 나무에다 박아가지고 뭐 양분을 빨아먹고, 이게 아니고 햇빛을 차단해요. 을목 풀들이 막 너무 무성해지면 얘가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받아들여서 산소 내뿜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차단해요. 얘가 너무 덩쿨이 막 무성해지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갑인일주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나에게 맞춰주고, 와, 나한테 뭐 다 막 기고, 그냥 뭐, 어이구, 우리 남편, 뭐, 아니, 우리 아들, 막 이런 사람이 좋다고 막 하잖아요? 어느 순간 한 10년, 20년 지나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이런 자괴감이 막 와요. 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울증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우울증 빠지면 잘 해결이 안 되는 일주들은 가녀지동들이 많이 그래요. 위아래가 똑같은 사람들. 그것도 센 사람들. 제일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찍었던 임자일주. 임자일주는 한번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못 올라와요. 갑인일주는 어떤 식의 우울증이냐면,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우울증인데 몰라요. 왜? 그냥 봐가지고는 밝게 갑질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고 살거든. 근데 뭔가 성장하려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그냥 맨날 집에 가서 잠자고, 그냥 아파, 힘들어, 뭐 이러면서 갤갤거리고 하는데,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밝거든. 그리고 뭐 할 건 다 하니까. 그런데 그게 갑인의 우울증이다. 그래서 갑인일주는 무조건 그거 체크해야 돼요. 내가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나? 아니면 책 보고 있나? 아니면 운동이라도 하나? 하다못해 밥 숟가락 들었다 내렸다도 운동이라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근데 아이고, 이것도 귀찮고 만사 귀찮고, 그래, 힘드니까 오늘 하루 좀 잠이나 자자, 이러고 있으면 우울증 온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갑인일주들은 목이 많잖아요. 목 빼는데 제일 좋은 건 등산입니다. 등산. 목 기운 보충하는 것도 제일 좋은 게 등산. 근데 꼭대기 가지 마세요. 갑인일주는 꼭 꼭대기 가려고 해요. 왜? 내가 갑이니까. 설악산 꼭대기, 한라산 꼭대기 가려고 해요. 그러면 금극목 당해가지고 다리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자빠지거나 꼭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산 중간까지만 가요. 제발. 하지만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갑인일주 제가 만난 사람들도 제가 뭐 열심히 조언해주고 다 얘기해주지만, 마지막에 제가 항상 얘기해줍니다. 안 들을 걸 알고 얘기해드릴 겁니다. 제 얘기 안 들을 거 알고 얘기해드립니다. 라고 다 합니다. 왜? 난 갑이니까. 난 갑이에요. 듣는 척 하는 거지. 왜? 넌 나의 부하니까. 그래, 부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난 장군. 하지만 묵살.
네가 짓거리든 말든 난 모르겠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갑인일주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나머지 사주 구성을 볼 때 이게 있냐 없냐로 갑인일주의 이제 성공 여부를 많이 점치는데 뭐냐? 화가 있어야 돼요. 갑인일주는 무조건 화가 뭐가 하나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냥 나무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잘 안 쳐다봐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벚꽃 피니까 어떻게 돼요? 온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사진 찍고 뭐 시간을 내 가지고 그 벚꽃 보겠다고 저 인간들 바글바글한 걸 뚫고 가서 보고 그걸 원하거든요. 갑인일주는. 왜냐면 난 갑이니까. 산에 우뚝 서 있는 독야청청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우뚝 서 있는 독야청청 나무를 보러 사람 잘 안 가요. 근데 거기에 엄청 큰 이쁜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가요. 그래서 그게 필요해요. 갑은 그러면 막 더 신이 나서 내가 더 발전하고 더 큰 꽃을 피우기 위해서 뿌리도 더 내리고 막 온갖 노력을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사주의 구성상에 그게 없으면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벌고 뭐 인기도 없고 난 갑질을 해야 되는데 갑질도 못하고 왜 난 이렇게 사는 걸까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인일주는 나머지 사주 구성에 제일 좋은 건 병화 하나 딱 있으면 아주 좋고요. 나머지도 꼭 화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갑인일주의 장남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너무 세요. 그리고 장남이라는 그 주역에서의 괴상도 또 갑목과 같은 갑인일주와 똑같은 거라 너무 과하면 좋지 않아요. 공자님이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게 과유불급이라는 얘기예요. 과유불급. 뭐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이제 제일 뭐랄까 뭐 약간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자공이었나? 자공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공자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학단을 다 유지시키고 그래서 그 밑에 제자로 이제 뭐야? 효경을 지은 증자도 있고 그 증자의 제자가 맹자고 그 맹자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순자고 막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자장과 자하가 있는데 또 그 하여튼 뭐 자자 돌림으로 줬나 봐요. 자기들끼리 이제 친구 뭐 이렇게 스승님 밑에 제자라고. 그래서 자장이라는 사람은 좀 나이가 뭐 많고 하여튼 뭐 좀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이요. 자하는 이제 좀 어린 친구. 왜냐면 공자학단에는 나이가 진짜 많은 공자님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부터 해가지고 완전 깐난쟁이 공자님 아들보다 더 어린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게 스펙트럼이 넓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양 끝을 물어본 거죠. 제일 나이 많고 연륜 있는 사람하고 제일 어린 사람 어떻습니까? 이거 물었더니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란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그럼 자장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나친 건 모자라는 만 못하다라고 한 게 과유불급이에요. 갑인은 무조건 과해요. 뭐든 과해. 먹는 것도 과하고 일하는 것도 과하고 뭐든 다 과해. 그래서 그럼 넘치니까 좋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과한 건 모자란만 못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과한 거를 갖다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드러나고 싶어하고 하는 거를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화가 딱 붙어 있으면 받아진다. 그래서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은 과하다. 과하다. 그래서 옆에 있으면 피곤하다. 뭐든 과하다. 뭘 해도 과하다. 술을 먹어도 과하게 먹고 밥을 먹어도 과하게 먹고 놀아도 과하게 놀고 일을 해도 과하게 일하고 넘친다. 그리고 끝없는 그 추구가 있다. 욕망의 추구. BTS의 정국이 있습니다. 네네. 정국이 근데 갑인일주예요? 내가 예전에 BTS 찍었을 때 갑인일주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BTS는 전부 다 하나씩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찍었을 때 항상 그 정국 찍으면 하도 사람들이 난리를 쳐서 갑인 아니에요. BTS의 정국은 병호일주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양력으로 뭐 올려놓고 뭐 누가 검색해서 한 거 이런 거 때문에 요새 이제 또 사람들이 그 챗GPT가 사주를 잘 본다고 거기다 막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챗 GPT가 사주를 잘 보는 게 아니고 사주를 그런 연예인이든 뭐든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여러분 검색한 블로그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요. 동네에서 이거 뭐 저한테 배우신 분이든 아니면 뭐 저도 거기 같이 있고 동문수학한 분들이든 전부 다 상담하거나 아니면 그런 데 분석하는 글을 올려놔요. 그걸 챗 GPT가 검색을 해가지고 그 중에 대다수의,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들이 있는 걸 가지고 정리를 되게 잘해줘요. 우와, 너무 잘 본다. 이렇게 하는데 검색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BTS 거 할 때는 그때 이 정말 찐팬이신 분이 진짜 생년월일시 가지고 각 그 사람들, 그러니까 멤버들을 이렇게 해놓은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찾아서 그걸로 해서 사주 뽑아서 BTS들 한 명씩 그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국은 갑인이 아니라 병호입니다. 김혜수. 아, 네, 이건 맞습니다. 이분은 무조건 갑이죠. 생각해보세요. 이분 태권도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거 아세요? 아니요? 김혜수 배우. 네. 이분 태권도 옛날에 뭐 국가대표 할 정도로 막 엄청 태권도도 잘했어요. 아 진짜? 왜냐면 저랑 비슷한, 저보다 나이 많으시지만 하여튼 그 시기에 어쨌거나 책받침에 나오는 책받침 공주님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 그 되게 유명했어요. 건강미 이런 거 자체가 태권도 엄청 많이 하셔서 그것도 끝판 찍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되게 스펙트럼이 넓게 뭘 하는데 하지만 고고하잖아. 뭔가 이 속세에 물들지 않은, 혼자 독야청청하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그 김혜수 배우, 그러면 전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타짜예요. 쏠 수 있어! 그럼 뭘 쏠 수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왜 연기가 그렇게 나왔을까? 근데 되게 이게 약간 카멜레온적인 느낌? 도둑들에서의 또 느낌도 다르고 막 이렇게 되게 다른데, 다르지만 그 자신의 색깔은 절대 잃지 않는. 왜냐면 김혜수 그러면 그냥 벌써 딱 생각이 나잖아요. 딱 그 이미지.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그래서 관상이라는 영화에서도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그 뭐지? 이걸 김혜수 배우가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라고 하면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몇몇 영화들이 있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김혜수라는 분은 인정, 갑인 있죠. 그래서 신신장. 결혼이 어렵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 거예요. 이게 갑인 입주의 문제예요. 나이를 먹으면 나무도 늙잖아요. 나무는 이제 몇백 년 간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잊고 그렇게 열심히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자, 인간이잖아요. 내가 나무는 아니잖아.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의 한계가 있고, 근데도 이 사람은 60 넘고 70 넘어도 계속 성장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성장이란 건 뭐예요? 내 환경을 더 좋게, 아니면 내 능력을 더 뭐 훌륭하게, 아니면 뭐 재산이라도 뭐든지 막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연기로서는 거의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뭐 돈도 좀 벌 만큼 벌었고, 막 많이 부자고. 그럼 이제 나는 뭘로 성장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계속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싶은 나의 욕망은 있고 욕구는 인정하지만 나도 나이를 먹었고 이제 이거를 하기에는 늙어서 안 된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아니에요, 갑인. 경호예요, 경호. 그것도 경호일주 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우리나라에 정말 이거 한다는 사람이 100만 명이 있다니까. 블로그로 온갖 걸 다 찾아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경호일주입니다. 갑인 아닙니다. 또? 소년제. 박신혜. 박신혜? 배우? 네. 이광수. 성시경도 있습니다. 네, 성시경 갑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성장하려는 사람들. 키도 크죠? 갑인일주 특징, 키도 크다. 키 큰 사람 많다. 쭉쭉 빠져가지고, 쭉쭉. 근데 이제 성시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수로 하다가 갑자기 일본어의 달인이 됐다가 요새는 먹을 텐데요. 유튜브 해가지고 대박 터져서 막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이 사람도 계속 성장하려는 사람이에요. 이광수도 마찬가지예요.
연기를 그렇게 하고 했다가 예능 갔다가 다시 또 연기에서 뭔가를 또 하려고 노력하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고 웃긴 것만 하려다가 뭐 이제 또 진지한 것도 하고 이렇게 변화하려는 그런 성향들. 근데 손현재는 좀 의외이긴 하네요. 이분도 근데 이분도 결국은 이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갑인일주는 또 간여지동이니까 비견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쓰는 일도 잘 맞고 가수, 배우 이런 게 잘 맞아요, 원래. 근데 이제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흙을 생각보다 많이 떠가지고 같이 옮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무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그럼 흙 달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근데도 최대한 뿌리를 많이 이제 잔뿌리 빼고는 다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감목들이 막상 가면 큰 나무니까 잘 살 것 같잖아요? 잘 못 살아요. 금방 죽어요. 그래서 얘가 환경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만큼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원리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모순적인 거잖아요. 나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 환경이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손현재 선수도 결국은 나중에 다시 또 뭐 예능을 하든지 뭐 아니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그분도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애기 이제 어느 정도 키워서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집에. 학원이라도 차릴 것 같은데? 그게 갑인일주다.